얼마나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각각 이거 100점 만점이라는 거면 각각에 20점씩 주면 가장 좋습니다. 각각. 자, 혼자서 즐기는 취미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막 나돌아만 다니는 거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 야, 요거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이런 취미. 그래서 실내에 사는 취미도 있을 수 있겠고 바깥에 사는 취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 그것이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과거에 자기 직업과 연결된 것이든 아니면 전혀 저런 사회에서 저분이 교회에서 저분이 이러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저런 일을 해? 저런 보잘것없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미를 주는 일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둘째, 배우자, 성인, 손자녀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배우자와 같이 어울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가 농담으로 할아버지 뭡니까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 그랬다는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신문에 이거 정말 웃기는 통계다 하면서도 야 이거 맞지 싶은 게 장노년 여성들에게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 응답이 나왔죠. 가장 많이 응답된 것. 첫째, 설거지 해줄 것. 둘째가 제일 웃깁니다. 조용히 있어줄 것. 조용히 있어줄 것. 이게 이제 장노년 여성들이 남편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배우자와 같이 즐거운 시간 갖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해와야 돼요. 사실.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성인 자녀,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20점을 주면은 아주 최고. 10점만 돼도 상당히 좋은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당신은 같은 연배예요. 같은 연배 친구들이죠. 같은 연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같이 동년배 친구들, 서로 이해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활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 성교위원회를 통해서 같은 연배 친구들끼리 앞으로 일을 많이 개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당신은 물질 혹은 자원봉사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 물질로, 돈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활동되는 것 이외에 이미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엄청난 종류의 이제 사회 단체가 있죠. NGO, 엄청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요거 내가 참 관심이 있어. 요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단체예요. 이런 단체에 물질로 5만 원,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굉장히 큰 후원을 받는 것이죠. 자원봉사로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기서 우리 고백 교수님께서 마을 공동체 얘기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뜹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로 후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이 살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험, 도전, 이거 젊은이들 전유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해서 모험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심리와 신체적인 특징에 맞게끔 도전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보고 용기를 갖고 해볼 수 있는 일,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창조적 시간 관리라고 하는 개념, 또 이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새로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 코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OON, 폭풍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녀에다가 야 폭풍 영화 좀 다운로드 시켜주라 그러면 금방 다운로드 했습니다. COON, 폭풍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노년기에도 창의성이 있으시네요. 오히려 노년기에도 할 일 없습니다. 할 일 없는데 젊은이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어진 일이 있어요.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 정신을 쏟습니다. 그러나 할 일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뭘 해야 되지? 라고 오히려 불안해. 이런 노년기에 우리가 잘만 훈련된다면 대단히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퍼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모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교회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친해지셨나요? 그때 어떻게 친해졌어요? 교회 친구들은 뭐 같이 한국 공부하면서 영성 수련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사회 친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친해졌어요? 대부분 못된 짓을 하면서 친해져요. 못된 짓. 못된 짓이 어떤 짓인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야 이거 우리 선생님 몰래 이거 좀 해보자. 우리 부모님 몰래 이거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면서 하면서 친해져요. 그때 친구들이 평생을 갑니다. 소리 들으면서 야 그때 우리 참으로 못된 짓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못된 짓을 할 것은 없는 것이고 또 하라고도 못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노년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려요. 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야 이게 될까? 지혜를 먹어보자. 누구부터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만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소스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용기가 없었어요. 같이 모여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러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교회 노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 요거에 여러 가지 차감만 하신다면 사실 정말 저는 멋있게 멋있는 걸 하시다고 보이죠. 저는 이제 노인복지하는 학자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인 문화가 필요하다. 건전한 노년 문화 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한노인회 물론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건전한 노인 문화를 향상시키기 노력하시는데 그 터전은 뭐냐면은 경로당입니다. 전국에 한 뭐 2만 7, 8천 개 되는 경로당의 베이스예요. 거기서 건전한 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노력한 우리라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노인복지 선교위원회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한 기독교 정신으로 건전한 노년 문화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최종 꼴이 되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 노년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년이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진정한 어르신 혹은 스승의 지혜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년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합니다. 이건 언필칭 노인복지 교과서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썼어요. 노인복지 교과서 쓰면서 노년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은퇴자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사회가 은퇴자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 직방 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시무장로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퇴직하시고 계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아, 저렇게 살 수 있다. 일단 한 풀이 꺾였어. 왜 교회가 그런 인력과 잠재력과 그 노하우를 그냥 썩히냐는 말이죠. 물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고 저 선배 장로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건 나가니까 아이 시원하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년의 지혜와 경륜을 우리 사회가,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만 짜먹인다면 정말로 노년의 지혜를 경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이 적극적 노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 우리도 노년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 노인이다, 노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거의 다 노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이 이제 역열병에 의한 노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내가 노인이지, 노년이지라고 하는 시점쯤 되면은 내가 평생에 갈고 닦았던 나의 지혜와 경륜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나 사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 아마 점수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적극적 노년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진정한 어르신 혹은 스승의 지혜와 권위를 스승의 지혜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노년의 창조적인 시간 관리는요. 이제 꿈꾸는 노년이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 꾸는 꿈하고 노년 뒤에 꾸는 꿈하고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 꾸는 꿈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노년에 꾸는 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이유를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기대하는 거 그거 알아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창조성, 창의성 그러는 거예요. 창조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연한 직관에 의해서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에 탁 떠올라요. 와, 이거 창의적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창의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론입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또 우리가 평생을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노년이 이어서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직업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많이 하는 일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창조적 시간 관리자는 대리학교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요. 학습 단계, 참가 단계, 지도 단계. 학습 단계는 뭔가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은퇴가 나와서 뭐 배우시는 분 많이 있죠? 미술 학원 다니면서 미술 공부하시고, 뭐 색스폰도 배우시고 다니시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뭔가 취미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 계시는데도 대단히 좋습니다. 뭔가 학습 단계, 배우기죠. 대략 2, 3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단계, 즐기는 단계입니다. 참가 단계. 같이 배우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같이 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우리 같이 한번 색스폰 배우는 사람들끼리 한번 공연 한번 해보자. 삐삐빼빼 하지 뭐 공연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 건 즐기는 단계. 이것도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 6년 지나가면 가르치는 단계, 지도 단계. 어느 것이나 5, 6년 꾸준히 배우고 나누고 즐기고 한다면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창조적 시간 관리자의 학습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 융이라고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제자적인 분이 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인생의 오를 찾습니다. 칼 융은 프로이드가 모든 성격 결정은 5살 때 이전에 돼버린다 라고 하는 거에 반기를 드는 사람. 아니다. 청년이 돼서도 노년이 돼서도 우리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의 오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여러분 인생의 오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성공, 업적 이런 겁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차트가 고민합니다. 차트가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오후는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노력의 프로그램은 뭐가? 내가 즐기고, 내가 의미를 찾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이제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우리나라로 번역했습니다. 하버드 출신들 한 300명을 추적조사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추적조사해서 이제 어떻게 잘 늙는다라고 하는 책을 에이징 웰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노년의 삶을 즐길 줄만 안다면 노년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즐기는 방법만 안 되면은, 즐기는 방법만 안 되면, 노년기는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저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즐길 수도 있어. 아까 제가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나? 이거 제가 아까 질문했었는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면 할 수 있다면 단체죠. 같이 같은 연령 뒤에 있는 분들끼리 혹은 뭐 꼭 이것이 같은 연령기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과도 같이 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단체 구성원들과 동반자 관계를 가지면 서로 격려하고 사귀는 붙었습니다. 타인과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집단 심리를 이용하여 혼자서는 무력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요. 노년 단체는 지역사회 여타 사회단체의 행정관서와 관계하면서 지역사회 노년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같이 하면서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년 단체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노년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가 막 노년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장수 사회의 이제 덕목, 건강한 노년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다양한 단체가 많이 일어날 텐데 단체는 종류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봉사복지단체. 우리 이제 노예국 성경이론에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봉사복지단체라고 부릅니다. 노년의 학습 욕구를 시키는 교육단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예술적 창의성을 함양하는 문화단체. 노년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단체. 인권, 농촌, 평화, 환경 등 사회운동단체. 노년의 차별반대와 권익 신장을 추구하는 노년 권익단체. 이런 수많은 종류의 노년 단체들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저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노년들이 모이는 단체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멤버십을 갖게 돼요. 이래서 우리의 선교의 경지를 넓혀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이런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려면은 뭘부터 해야 되지? 그는 이제 평생교육.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 교육을 받고 우리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잠재력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라는 이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의의는 자기 개발과 단체 활동을 하는 준비이다. 설계, 생애 설계 혹은 노후 준비 교육. 요즘 우리나라에 생애 설계 교육, 노년 준비 교육, 은퇴 준비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40대 중반에 저희 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은퇴 준비 교육과정 이런 걸 만들어서 50대 말, 60대 초반에 계신 사회 저명한 인사, 그 당시 한 15년 전에 은퇴 준비 교육 과정을 개설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등록했어요.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몇 년 동안 은퇴 준비 교육을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노년이 비생산적이고 사회적 진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가정과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노년들이 많아지는데 특정적인 노년들이 그냥 뭐 정보되고 갈 수가 없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한테 당시 노인복지 전공하니까 이런 것좀 만들어 보시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하나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꼭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 고민하다가 이게 있어 제가 가칭 모세 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난 9월 당회에서 승인을 얻고 내년 이 모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여기 뭐 간단 개요만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강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뭐 여가 선용, 가정생활, 인간관계, 노년심리, 주거선택, 노년의 영성, 자원봉사, 주민과 민가족, 신노년 문화, 노인복지정책 등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2학기 1년 과정.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모세학교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줘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제가 노인복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년 가을 학기부터 모세학교를 개설하려고 그래서 가을 학기 30명 모집하고 그 다음에 2016년 봄 학기 30명 모집하면은 첫 학기에 30명이고 매 학기 60명씩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후배가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정신 좋은 의미 있는 노인 단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은 반 정도만 등록하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반 정도 이렇게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하다가 이거 좋네. 그러면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런 모세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 그래서 한 교회 개설하고 또 두 교회 개설해서 다 개설하면 나중에 같이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이제 노인대학 연합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세학교로 출발한 것이 잘 돼서 하나의 큰